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키어 방송입니다. 지난 81화, 네, 맞죠? 81화 삐라 특집 첫 번째 코너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코너인데요. 오늘은 유정민성님의 글을 모시고, 아니지, 유정민성님을 모시고, 유정민성님의 글에 대해서 네,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네요. 일단 그 전에 유정민성님의 소개를 일단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유정민성님은 혐오 발언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글을 여러 쓰셨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버틀러의 원제가 뭐였죠? 원제는 이제 익사이터블 스피치, 그러니까 자극적인 말, 격분시키는 말 이런 네네. 제목인데, 근데 그 국내 번역은 그냥 혐오 발언으로 이렇게 번역을 좀. 예. 번역글 혐오 발언이라는 책을 번역하셨고, 지금은 서울시립대 철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에 계시고, 그리고 여의원 그 여성이론 쪽에 혐오 발언에서 어떤 식의 뭐 효과가 날 수 있는지 막 그런 글을 여러 쓰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연장선으로 지금 삐라의 이 글, 라면 걸린 게이다 이기야. 이 글도 네. 1년 전이니까요. 그죠? 너무 부끄럽네. 네. 이 글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글 쓰신 게 정확히 언제쯤이죠? 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1년 전쯤이었던 것 같고, 네네네. 한참 이제 뭐 메갈리아가 이슈가 됐고, 그 다음에 뭐 워마드 이런 데가 좀 막 태동했을 때 태동은 아니었나? 태동이라는 좀 막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 인상에도. 예, 그 시기가 막 그랬던 것 같아서 맞아. 네. 여기는 보니까 2016년 8월이니까 딱 진짜 1년 이 전이네. 책이? 이 책이 나온 게 그쯤이니까. 예, 1년 전이라서 좀 지금 보니까 굉장히 부끄러운데요. 유정민성님을 소개할 때 뭔가 혐오 발언이나 아니면 뭐 표현의 자유 관한 권위자라고 소개해도 되나요? 전혀. 권위자라가 좀 웃기긴 하지. 되게 지금. 계속 연구 주제. 오그라들긴 한데, 지금 관심사는 그게 맞긴 해서, 그걸로 뭐 논문도 썼었고, 번역도 했고, 이러니까, 또 뭐 메갈리아 같은 미러링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괜찮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이 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글들도 다 혐오 발언에 관련된 글들이다 보니까 사실 어떤 맥락에서 이런 주제에 관심을 또 계속 가지게 되시는지가 읽으면서는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퀴어 당사자이기도 하고, 이래서 제 존재론적인 어떤 문제? 또 아마 그런 제 관심사에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병역거부도 했었고, 지금 한지 꽤 되긴 했는데, 벌써 10년 전이네? 그렇죠. 2006년도에 병역거부를 했었으니까, 맞아. 그때가 아마 이명박 대통령 막 될 때여가지고, 그래서 엄청 오래됐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병역거부도 했었고, 근데 병역거부 했던 거나 이제 이런 주제를 연구로 삼은 것도 아마 좀 그런 이렇게 연장선상이 있지 않았나. 네네네. 글에 앞서서 유정민성님 소개를 할 때 사실 이걸 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망설였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연구자로서 혐오 발언이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어떤 글들을 쓰시고 연구를 하시지만 동시에 또 뭐랄까 과거에 활동가이자 반쯤 활동가이자 또 반쯤 개인으로서 2006년에 병역 거부를 하시고 또 수감 생활을 하셨던 경험이 또 있으신 것이 이 지점에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좀 편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맥락에 대해서 좀 이런 주제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 맥락이 아무래도 이런 과거에 활동하셨던 경험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저도 제가 병역거부 했던 건 사실이고 또 저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방송에서는 아마 제가 이렇게 왜냐면 이게 어쨌든 이렇게 치부가 되거나 이런 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다른 방송에서는 아마 이렇게 얘기를 못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방송이면은 제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병역거부 했었던 그때 심경이랑 지금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저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서 괜찮습니다. 사실 지금 유정민성님이나 유정민성님의 이름을 검색하면 버틀러 번역자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글들을 발표하시거나 라고 나오지만 2006년 자료들을 보면 벌써 10년 전인 아카이빙이 좀 꽤 잘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좀 쭉 한번 대충 읽어보자면 2006년 3월에 전투경찰 복무 중
휴가 마지막 날 복귀하지 않고 느티나무에서 병역 거부 기자회견을 가지셨다. 그렇구나. 시상이 다. 그렇구나. 네, 그렇답니다. 그렇구나. 네. 이게 좀 되게 구글링이 너무 빅데이터 이런 게 좀 무서운. 네, 맞아요. 무서워요. 네, 근데 과거를... 이게 다른 데 찾은 게 아니고 그 병역 거부자 아카이빙 해놓으신. 맞아. 전쟁원 회상이란 단체에서 네네. 이렇게 아카이빙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네네. 맞아요. 국내에선 두 번째인 것이 맞나요? 그 전투경찰 군복무 도중에 병역 거부를 한 사례로요? 네네네. 그랬을 것 같아요. 강철민 씨라는 분이 이제 아마 이라크 파병 때 노무현 그때 최초로 이제 수감 중에 하셨던 걸로 같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이후로 이제 군복무 도중에 병역 거부를 한 케이스로는 아마 두 번째고, 뭐 전투 경찰로는 아마 첫 번째. 그 이후에는 아마 그 촛불 집회 이명박 때 이제 뭐 광우병 파동이나 이럴 때 이제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저 이후로 이길준 씨라는 분도 이제 그 전투 경찰 도중에 이제 자기는 뭐 이렇게 진압하는데 양심상 못하겠다 이제 이런 사유로 병역 거부를 하셨던 분도 있고, 저도 중간에 아마 있는. 지금 사실 날짜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때 굉장히 이미 2006년 때 이렇게 병역 거부 기자회견이랑 동시에 커밍아웃을 하시고, 그리고 또 재판부 기록이 쭉 있는데 보는데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2007년에 또 1년 6개월 선고를 받으시고, 2008년에 광복절 특사로 출소, 이렇게 요약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광복절 특사.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게 보통 이게 특별 사면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명박의 어떤 나름대로 수혜를 입어가지고 저 농담 삼아서 막 나중에 이명박 지지한다고 약간 농담 삼아서 이랬던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좀 복잡한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보통은 이제 병역 거부를 하기 전에 결심을 하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좀 그렇죠. 이렇게 행정이 편한데 저는 이제 도중에 행정이 편한데 이미 병역 거부자기 때문에 얘는 이미 그쵸. 근데 전 이미 이제 들어간 상태에서 병역 거부를 하니까 이제 이게 약간 복잡해져서 안쪽에 좀 껴서 좀 또 이게 뭐 전투경찰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뭐라 해야지 좀 약간 행정적으로 군인이랑은 조금 다르기도 하거든요.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이래가지고 막 더 복잡해져가지고 그래서 제 병역 거부 뭐 이렇게 사유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막 엄청 뭐 재판도 길어지고 좀 많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정말 판결 나기까지 거의 1년 반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보여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좀 엄청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고 왜냐면 이제 뭔가 빨리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렇게 막 끼고 유예된 존재처럼 뭐 이렇게 돼서 좀 그래서 그때 좀 많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다가 나중에 이제 좀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제 들어가기 전에는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뭔가 좀 물론 이제 들어가서 이제 감옥살이는 해야 되지만 그래도 좀 뭔가 결정이 나서 좀 편해졌구나 약간 이런 느낌. 저는 병역 거부 소견서도 사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지만 그거 외에 다른 지면에서도 글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되게 인상 깊었던 구절 중에 하나가 여성적 감수성을 지향하자라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당시에 기자회견 당시인지 언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너무 오그라든데. 소견서도 이렇게 시작해요. 나약하고 유약한 제 아내 여전사는 병역을 거부합니다라고. 굉장히 지금 부끄러워하시고 계신데 저는 지금 이해합니다. 이게 왜냐면 10년 전이고 이게 정말 딱 10년 전이고. 그때도 좀 제가 주로 언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던 이유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의 어떤 뭔가 불편함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걸 표현하기가 좀 쉽지 않고 그래서 그때부터도 지금 소견서에서도 어쨌든 뭐 이렇게 저희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도 좀 뭔가 되게 언어가 부족하거나 저를 설명하거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뭐 사회에 이렇게 전달할 그래서 좀 그런 뭐 혐오 발언이라든지 표현의 자유에 관심 가지게 된 것도 좀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고 이제 뭐 언어 철학 이런 쪽에 그리고 지금 이 소견서도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성성을 굉장히 좀 뭐라 해야지 되게 좀 이상화 약간 그런 좀 약간 숭배하거나 그런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뭐 그 당시에 어쨌든 저의 또 뭐 심경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또 뭐 여성이 여성성을 이렇게 신비하는 것과 또 제가 하는 건 또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좀 뭐 이렇게 뭐 페미니스트 분들 같은 경우에 좀 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그 당시에 심경이 그랬으니 뭐 어쩔 수 없는. 이때 에코 페미니즘
이라는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소견서에서 딱 맞는 언어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제 인상으로는 근데 그런 감수성은 다른 언어로 뭐 구체적이거나 혹은 또 바뀔 수 있지만 어쨌건 그 감수성 자체는 여전히 지향하고 계신 그런 글들을 쓰시는 것으로 보여요. 아, 그래요? 그런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소견서 지금 보니까. 별로 그렇게 잘 실천하면서 살고 있지 않아가지고 너무 이 당시는 굉장히 좀 가식적이고 뭔가 좀 되게 착하고 올바른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좀 보면은 좀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예, 좀 뭔가 이때는 되게 피시하려고 했구나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근데 그런 근데 그 이제 에코페미니즘 지금도 제가 비건을 계속 하고 있긴 해서 이제 이런 감수성들은 아직도 계속 지향하고 있긴 한데 근데 그 뭐라 해야지 약간 근데 지금은 약간 좀 이런 시각 자체가 또 굉장히 여성성 좀 본질화하는 느낌도 좀 있어서 좀 그런 고민들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런 어떤 관점이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좀 뭔가 여성 자체가 굉장히 선하고 여성은 굉장히 좀 뭔가 태어난 것이고 모성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기록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감동적인 지점들이 계속 있어서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정민 성님을 초대하게 된 계기도 그렇고 이거 삐라 뭔가 기획 같은 것을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약간 조금은 더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2006년에 이미 이런 말은 그렇지만 어쨌건 혼자서든 아니면 뭐 그런 인권 단체, 그러니까 LGBT 인권 단체든 그런 곳에서 계속 이런 싸움을 해오셨던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이런 글이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메갈의 언어를 분석하고 아니면 혐오 발언에 대한 관심이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유정민 삶의 전반에 걸쳐서 어떤 투쟁의 일환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경험이 없었으면은 좀 그냥 굳이 관심을 가지거나 이렇게 된 거는 뭐 저희 어떤 경험이나 이런 뭐 삶에서의 어떤 느꼈던 이런 지점들이나 이런 게 분명히 좀 반영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아마 좀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뭐 혐오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당연히 제가 혐오를 많이 당하기도 했고 물론 하기도 했지만 뭐 가해한 적도 많지만 좀 당한 적도 많고. 이때 일을 생각하시면 되게 좀 어떠신가요? 좀 자주 생각하시는 편인가요? 지금 좀 많이 좀 뭐라 해야지 기억이 좀 억압되거나 망각됐다 그랬나? 근데 가끔 그냥 좀 생각이 날 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힘든 일 있거나 하면은 좀 그럴 때가 기억이 난다던가 아니면 좀 뭔가 꿈에서 이제 좀 안 좋은 일 겪으면은 꿈에 이제 뭐 나타난다거나 이제 좀 그런 경험도 좀 있고. 근데 제가 1년 정도로 안에 감옥에 있었는데 주로 독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뭔가 이렇게 생각할 기회가 좀 많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좀 근데 약간 그 뭔가 냉소적으로 좀 바뀌었다. 뭔가 인류애가 없어지고 약간 그 세상과 단절된 속에서 약간 좀 완전 냉소적으로, 그렇죠. 1년이나 혼자 있으면 완전히 그렇게 되죠. 또 안에서 약간 몸도 좀 안 좋아져서 좀 그 안면 마비도 왔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그래서 좀 그때도 굉장히 좀 고생. 스트레스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이게 이렇게 보통 병원급을 하면 이제 그 구치소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이감이라고 해서 이제 그 있는 데로 옮기거든요. 교도소로. 이제 그때 근데 막 가을이었나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는데 이제 막 그 갑자기 추워질 때 이제 막 새로운 환경 가서 적응하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몸이 신체가 좀 되게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좀 되게 안에서 이제 뭐 진료도 제대로 못 받고 뭔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좀 약간 뭔가 그때부터 약간 좀 염세적이고 약간 좀 허무적이고 약간 이런 쪽으로 좀 지금은 조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지금 뭐 어쨌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때는 좀 되게 억울했던 지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참 20대 초반이고 막 하고 싶은 게 많을 때인데 뭔가 거기서 나는 왜 이렇게 감옥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있고 좀 뭔가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이제 뭔가 지금 좀 뭐 10년 전이긴 뭐 이렇게 10년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좀 뭔가 여성들이나 퀴어는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크거나 이러지 않았던 느낌이 좀 있고 이런 어떤 방송도 사실 없었고 좀 사실 퀴어 분들 같은 경우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이 높거나 이렇게 지지를 해주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외로웠다 그랬나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이런 맥락을 들춰내는 것은 뭔가
예. 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해서. 예, 그렇군. 근데 엄청 되게 네. 자세하게 되게 네. 저는 구글링으로 들을 수 있어서 아. 실제로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네요. 왜냐면 문서로만 이렇게 남아 있으면 그 사람이 되게 평면적으로 느껴지기 쉽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또 읽다 보면 지금 그 활동하던 사람들 어디 갔지 싶은데 막상 보면 다들 지금 멀쩡히 유종의 성인들처럼 네, 지금 활동 잘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예. 네. 저도 엄청 오랜만에 이렇게 그 옛날 얘기를 해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좀 뭔가 내가 병걸 했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예. 네. 글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삐라 전체에 있어서 3호 전체에 있어서 책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뭔가 이야기 좀 바로 직관적으로 이야기는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글이 되게 튀어요. 유정민 선생님 글이 되게 튀는 이유는 그 나면 걸린 게이다 이기야라는 제목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글의 스타일 자체가 메가 러너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그게 그거랑 같나요? 라든지 왜 그랬을까 진짜. 아니요, 뭔가 이제 뭔가 쉽게 논문에 이모티콘 쓴 것 같은 느낌이. 일단 왜 이렇게 쓰셨어요? 이걸 요약하기 전에 이 글의 문체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일단 주제부터 이 3호 주제는 길티 플레저라는 주제인데 이제 그거랑도 조금 안 맞기도 한데 근데 그 당시 한참 이게 좀 이슈가 됐기도 했고 좀 지금이 더 이슈긴 하지만 근데 그냥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이제 제가 뭐 이런 쪽으로 연구를 했으니까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좀 쓰는 게 어떠냐 하는데 이제 좀 뭔가 제가 SNS를 좀 많이 해서 이제 그 글을 좀 재밌게 보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이런 문체를 쓰는 망가지고 좀 뭔가 좀 뭐 이렇게 피시하지 않고 약간 이런 글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그런 식으로 쓰면 어떻겠냐라는 제안도 좀 한 번인가 좀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겠다. 제가 만약에 다른 대회를 이렇게 기고를 했으면 절대 이렇게 못 썼을 텐데 여성 이론이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단체에 엄청 민폐를 끼치는 정말 죄송한 일인데 엄청 죄송한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근데 그래도 그 삐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뭐 양식화된 그런 것과는 좀 학회지도 아니고 그래서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지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그치만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뭐 고민거리도 담을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뭐 정해진 어떤 뭐 이렇게 틀에 안 맞춰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좀 자연스럽게 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정주를 놓게 된 글을 좀 그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메갈리아가 딱 등장했을 때 그때 소회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처음에 딱 등장했을 때 메갈리아라는 사이트 그런 집단. 제가 사실 그 메갈리아가 등장하기 전에 2015년에 이제 그 혐오발언에 대한 이제 언어행 이론 연구라는 그 제목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썼었고 이제 그때 어떤 이 혐오발언에 대한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으로 이런 그 말대꾸나 대바치 저 말하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메갈리아 등장했을 때 너무 좀 반가웠었고 그 당시 심정은 뭐 마치 제 어떤 고민 이론거리도 되게 실제로 실례로 이제 뭔가 확증받은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서 굉장히 해방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뭐 되게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어느 정도 옹호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 좀 약간 점점 자신이 없어지긴 하는데 뭐 최근에 이제 그 워마드로 갈라지고 이제 이 이후로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엄청 이제 거기에 거의 동화되고 전적으로 이제 거의 메갈리아라고 정체화를 하게 될 정도로 되게 저희 자신도 거기 깊이 뭔가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이론적인 이론가이기도 하지만 또 실제로 그 메갈리아의 그 미러링에 대해서 굉장히 희연도 많이 느끼고 저도 막 킵에도 많이 뜨고 한남충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그런 그 여성 혐오자들이랑 뭐 이렇게 SNS 같은 데서 메갈리아 안에서요. 안에서도 뭐 그 사이트도 몇 번 했었고 지금 없어진 사이트 예전에 이제 있었던 그 독립하고 난 그 원래 DC 인사이드에서 있었다가 이제 그 당시부터 이제 메갈리아를 알고 있긴 했어가지고 이제 그 사이트에서도 뭐 몇 번 활동을 근데 좀 그때 닉네임이 자지오 패스라는 그 닉네임으로 몇 번 글도 올리고
지금 굉장히 멀쩡하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대화하고 있는 상대가 이 글의 저자라는 것이 저는 사실 지금 쪽에서 괴리가 있어요. 근데 자디오 패스님이셨군요. 저희 실체가 좀 뭔가 갭모엔 아니지만 어쨌든 갭이 굉장히 있네요. 그래서 그런 글도 좀 올렸었고 뭐 이렇게 그때 뭐 미러링도 실제로 많이 하기도 하고 이제 그 키베 같은 것도 이렇게 뜨면은 같이 이제 막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뭐 여성 혐오적인 발언하는 사람들이랑 이제 막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고 이제 이때 아마 글도 한참 이제 메갈리아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막 했을 때 아마 썼었던 것 같아요. 그 SNS상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지난번 저희 공개 방송 때 성년님이란 분께서 그 개북 안에서 여성 혐오적인 어떤 언어들이나 막 그런 걸 지적했다가 막 뭐라죠? 조리돌림 당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혹시 유정민 성님께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게이들에게 혹은 뭐 활동하는 그룹 안에서 네가 왜 걔들 옹호하냐. 근데 게이 커뮤니티는 제가 뭐 깊게 관여는 안 하지만 그 몇 번 가보면은 주로 여성 혐오적인 정서는 굉장히 많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이반시티 같은 데서도 보면은 일단 여성들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비하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여성에 대해서 논의가 나올 때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 좀 그래서 이제 뭐 게이라고 해서 반드시 페미니스트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서는 좀 저랑 되게 안 맞기도 한데 또 이제 뭐 한참 또 메갈리아 이렇게 하다가 또 워마드 같은 경우에 또 워마드에서는 또 이렇게 그 동성애 퀴어 혐오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정말 양쪽으로 좀 현타가 오는 약간 그런 지점이 좀 있었던 거. 이거 최근에도 또 최근에 이제 퀴어마 축제 때 이후로 이제 펄스가 이제 4등록은 받아서 이제 문제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그 게이 커뮤니티들의 반응이 좀 몇 번 이제 누가 이제 뭐 이렇게 그 문제가 저기다 해가지고 이제 뭐 글 퍼온 거나 이런 것도 좀 봤는데 좀 뭐 실제로 뭐 김치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갈녀나 이런 용어를 그렇구나. 그래서 그것도 좀 충격을 좀 받고 약간, 댓글 같은 데서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그래서 뭐 혹은 뭐 이제 그 일베 성소수자 게시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좀 보기도 하고 그래서 게이 커뮤니티의 여성 혐오 문제도 좀 분명히 심각하고 많이 되게 비일비재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 정도는 지금 이제 좀 최근에 이제 상황들을 볼 때 그런 인상을 받으시는 거죠. 심각하구나 이거 교정될 수 있을까? 맞아요. 그 1년 전만 해도 저는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왜냐면, 저도 뭔가 게이고 또 페미니스트기도 하고, 그 여성혐오랑 동성혐오 둘 다 이제 이렇게 저한테 굉장히 그 민감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같이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실제로 그 당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그 SNS 교류를 했던 이제 그 메갈리아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페미니스트들은 또 그 동성애 혐오에 대해서도 같이 많이 싸워주고 이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동성애 혐오적인 어떤 무슨 뭐 대나무 숲이나 이런 데 그런 글이 올라오면은 이제 여성 혐오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데 가서도 이제 뭐 이렇게 빠았다고 같이 이제 이렇게 그 대응도 해주고 또 근데 그럴 때 봤을 때는 좀 되게 그 긍정적이었던 거 이 미러링의 어떤 미러링 같은 이런 말대꾸가 굳이 메갈리아라는 집단이 국한되지 않고 그러니까 다양한 혐오에 맞서서인지 이렇게 싸우는 전략처럼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은 좀 되게 자신이 좀 없어 그때 어떤 희망에 비해서는 지금은 좀 좀 자신이 없고 그냥 인류애가 소멸한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약간 작년에 인류애가 조금 있었을 때 쓰신 글을 이제 좀 읽게 될 텐데요. 이 글은 일단 요약을 하자면 혐오 세력 한남충 게이라는 혐오의 구도를 넘어서라는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구도를 넘어야 된다.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다. 여성 혐오와 동성애 혐오는 독자적이면서 중첩되는 축을 따라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런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는 글인 것 같은데요. 한남충 게이의 구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묘사하고 메갈과 게이의 언어가 어떻게 단순히 서로를 향한 혐오만은 아닌지를 또 보고 근데 또 중요한 건 여기서 게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누구인지를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죠. 마지막으로 이제 구조적 교차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여혐과 동성애 혐오를 동시에 해대는 곳이므로 우리는 연대해야 된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이제 문장으로 끝을 맺는 그런 사실 글이거든요. 이게 제목만 보면 되게 좀 자극적일 수 있는데 사실 이 글은 엄청나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연대해야 된다라는 어떤 되게 나이브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요? 지금의 어떤 이 갈등을 보면은 거의 홈파망 수준이어서. 네. 근데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시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위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예. 죄송해요. 제가 1년 전 글을 가지고 와서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막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해야만 돼. 해야만 네, 이렇게 네. 뭔가 네, 계속 해야 돼. 하긴, 맞아 하긴. 이렇게 저도 자기 그게 합리화를 필요하죠. 해야 돼. 그래서 천천히 이제 1절부터 그 보면서 같이 읽어보고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먼저 1절의 제목 같은 경우는 누가 싸우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메갈 대 한남충 게이의 구도가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를 요약을 하시고 계세요. 띄엄띄엄 읽을 텐데요. 메갈리아, 약칭 메갈은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등장해 주목받은 집단이다. 그러던 와중에 메갈은 게이 커뮤니티 내 여성 혐오 발언을 접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게이 커뮤니티에서 여성을 볼록이로 비하하거나 여성스러운 게이를 끼순이로 부르며 멸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게이 커뮤니티의 여성, 레즈비언에 대한 배타성과 타자와 퀴어 운동 내에서의 게이 중심성에 대한 레즈비언들의 폭로가 메갈리아 사이트에서 이어지며 많은 메갈리안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일부 메갈리안은 게이 역시 사회적 소수자이기에 앞서 한국 남성으로서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때 똥꼬충, 에이즈충 같은 동성애 혐오 발언이 안티테제로 등장했다. 네, 메갈은 이를 계기로 분열했고 따로 사이트를 파서나간 워마드가 생겨나기도 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당시의 지형을 짚어주시는 요약을 이제 1절에서 하시고 계세요. 이때 이 당시에 메갈 하셨죠? 이 상황을 딱 다 지켜보신 입장. 처음부터 다 지켜봤었죠. 저는 사실 이때 메갈을 안 했거든요. 저는 최근에 이제 워마드라는 사이트를 알게 돼서 그렇구나. 네,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가끔씩 가끔씩인가 요즘 꽤 접속 빈도수가 잦아진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되게 절망적일 때 딱 타이밍에 알게 되셨구나. 네. 저는 이때만 해도 아직까지는 좀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당시 그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어떤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분열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가요? 메갈 안에서 어떤 그 똥꼬충, 에이즈충 그런 것 좀 그렇지 않냐? 선을 넘은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있었고 그래서 이런 용어가 등장하면서 그 운영진이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쓰면 안 된다.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쓰지 말자라는 걸 이제 그 규칙으로 정해서 이거 쓸 사람들 나가려면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동성애 혐오 발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그런 발언들. 자기들은 이제 소위 이제 PC한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 운영진 뭐 이렇게 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이제 규칙을 내고 나서 이제 많이 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반감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거를 검열을 하려고 하냐.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DC에서도 검열 당해서 싫어가지고 나왔는데 왜 이런 식으로 또 검열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이제 그냥 놔두면 어차피 알아서 안 쓸 사람은 안 쓸 텐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쓰고 싶은 욕망이 생긴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사이트가 굉장히 뭔가 그 무너져 내리가면서 약간 그랬던 기억이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쓸 사람들은 이제 따로 사이트를 워마드 같은 근데 워마드 이전에 그 전신이 된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보길이라고 네네 기억나요. 아세요? 네네 기억나요. 네 알고 있어요. 뭐 그 우리 보지길이 뭐 이런 사이트였는데 이제 거기로 이제 갔다가 또 그 사이트는 또 누가 뭐 한남이 또 이렇게 그 소위 이제 그 한남충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만든 사이트 낚시용으로 만든 사이트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기도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하는데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렇죠. 홈파망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워마드 이제 다음 카페로 이제 옮겨가면서 사실상 메갈리아 사이트는 좀 많이 죽었거나 지금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냥 그 당시 이제 뭐 그런 어떤 워마드적인 노선에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뭐 각자 흩어져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페이스북에서 좀 많이 활동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이런 그러니까 메갈리아 때부터 이제 같이 교류를 했던 페미니스트 분들도 이제 있고 이제 그런 메갈리아 뭐 이렇게 페이지도 있었고 그런 반면에 또 이제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워머드처럼 이제 아예 그 극단적인 어떤 이런 사람들도 이제 같이 있고 그래서 뭐 제가 있는 풀이 좀 작긴 하지만 이 페이스북 안에서도 굉장히 그런 갈등이 되게 심했던 기억이 좀 있어가지고 뭐 트위터는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제가 듣긴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런 어떤 그 동성혐오로 그 옹호하는 어떤 워마드와 이제 그건 심하지 않냐 이제 이런 입장이랑 뭐 이렇게 갈등이 그것도 이제 좀 많이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절에서는 이제 개인은 여혐 종자 한남충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네, 읽자면 그렇다면 일본 메갈리안의 주장대로 개인은 시치남, 한남충인 것일까? 네니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게이도 자지 달고 태어났고 이 사회에서 자지라고 오냐오냐 크기도 했다. 자스라친 네, 그런 재산 상속 같은 부분에서 자스라친 점도 있다. 하고 이제 게이들이 여혐종자 한남충인 것을 일부 긍정, 일부 부정 하는 방식으로 이 글은 쓰여져 있는데요. 네, 뒤쪽에서 보면 근데 게이 문화 내에서 전유되고 있는 어떤 끼순이, 뒷보지 이런 말들이 왜 단순히 혐오 발언이 아닌지 버틀러와 또 연구하시는 말이 마츠다라는 그런 분들의 개념을 통해서 이제 설득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요. 이를테면 끼순이나 뒷보지 같은 말은 여성성에 대한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게이 커뮤니티 내에서 동성애자들이 자기 정체화를 위해 여성성을 전유하고 재의미 부여하는 식으로 사용한 용어들이다. 다시 말해 메갈리안의 미러링처럼 젠더 규범에 대한 패러디를 시도한 것이다. 게이 커뮤니티의 정체성 용어는 한남들의 여혐 발언과 같다고 볼 수 없다. 메갈이 한남충의 언어 권력을 빼앗아왔듯이 게이들은 기존의 젠더 용어를 빼앗아 자신들의 섹슈얼리티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썼던 것이다. 그러나 보지충이나 가위충은 조금 다르다. 해당 커뮤니티 내부에서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지충이나 가이충은 실제로 게이 커뮤니티 내부 구성원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들이 여성이나 레즈비언이라는 다른 소수자 집단을 비하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비하를 재생산하고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패러디나 전복, 전유라기보다는 혐오 발언에 가깝다. 보지충이나 가이충 같은 말을 하는 게이들은 여혐 종자 한남충이 맞다. 그들은 미더덕 자지, 상패남, 요샤케가 뭐지? 요샤케나 자지오패스, 6.9 한물 자지라고 하며 패도 된다. 라고 써있었습니다. 네, 사실 미러링과 혐오 발언 원본이 좀 구분이 안 되고 좀 모호한 지점이 있어서 그쵸, 네. 지금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맞는 글인 것 같아요. 제 시점이요? 자체, 예? 아니요, 네. 제 개인 그냥 네. 뭐라 해야지 그냥 그 회상인데요. 네. 뭐 성기나 이런 걸 가지고 또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뭐 또 다른 퀴어 혐오일 수도 있는데, 근데 기본적인 관점은 네네. 그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게이 커뮤니티 내에서의 어떤 은어가 네네. 이게 어떤 혐오 발언이 될 수 있는 지점도 있지만 또 아닌 지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디테일하게 근데 어떤 사회가 이게 혐오 발언이냐 혹은 이게 어떤 전유냐를 가지고 따지는 건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네네네. 이게 저의 어떤 독자적 연구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그냥 네. 기본적으로 그냥 어떤 가지는 생각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여성 혐오적인 지점도 있지만 아닌 지점도 있고, 이제 이거를 무조건 이 두 개를 오해하다 보면은 이제 좀 이 동성애 커뮤니티의 어떤 특수성 같은 걸 좀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제가 그래서 좀 이 주제가 사실 어려운 주제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저도 좀 고민하다가 이제 이 마리 마스다의 어떤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이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스다 같은 경우에는 이 공동체 내부에서 네. 서로를 이제 향해서 이제 하거나 이제 이런 건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 정체하던가 혹은 이제 뭐 그냥 커뮤니티 내부에서 친근하게, 예를 들어 이제 흑인 커뮤니티에서 서로를 이제 뭐 니거라고 부른다던가 이제 이게 백인이 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것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 정도는 용인이 되지만 이 커뮤니티 바깥에 보통 이제 그 표적 집단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표적 집단이 커뮤니티 내부가 아니라 이 외부의 경우에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수자가 소수자한테 하는 혐오 발언은 당연히 그 혐오 발언으로 보고, 소수자 집단 커뮤니티 내부에서의 어떤 그 혐오 발언이 좀 이게 용인될 수 있는 지점이 있지만, 이 소수자 집단끼리 혐오 발언이 혐오 발언으로 보자라는 게 이제 마스다의 입장인데, 기준인데, 저는 이게 좀 유용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게 보통 끼순이라던가 혹은 이제 뭐 좀 그렇긴 하지만 뒷보지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지칭하거나 혹은 커뮤니티 내에서 어느 정도 용인이 되고 합의가 된 용어이지만, 이제 보지충이나 가이충은 분명히 커뮤니티 바깥에 어떤 다른 표적 집단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을 좀 해서 이제 이렇게 구분을 좀 했었던 어떤 그 구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메갈이라고 말하기도 지금은 애매한데, 이게 1년 전엔 메갈이었는데 지금은 저는 좀 더 워마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워마드 쪽에서는 이런 식의 주장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여성성을 전유하는 것 자체가 그냥 문제다. 그거는
너네가 여성으로서의 경험도 없으면서 여성으로서의 어떤 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런 식의 전유만 해가는 거는 그냥 훔쳐가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주장을 할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런 주장이 많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메갈리아의 반란이라는 책에서도 이런 사실 거의 비슷한 내용을 좀 더 PC하게 이제 쓴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근데 거기서 훨씬 PC한 버전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구절에 대해서 좀 그 워마드 쪽에서는 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신상도 털고 막 그 병원 거부한 것도 뭐 이렇게 뒤져가지고 뭐 그것도 욕하기도 하고. 그랬구나. 예. 지금 몇몇은 제가 지금 그 참교육을 시킬까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주장을 좀 하기도 하고 이제 뭐 여성의 경험도 없고 여성도 아닌데 그걸 왜 그렇게 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굉장히 본질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예, 뭐 여성의 경험이나 이런 거 여성을 정의한다고도 생각이 좀 안 되고 이제 이 여성성이라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이제 그 자기가 구성해 나가고 이런 지점이 있는데 그래서 뭐 게이들도 여성성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여성이 어떤 그야말로 뭔가 이제 그 어떤 그 생막장 여성에게만 속한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좀 굉장히 반동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뭐 버틀러 글도 좀 뭐 인용을 하기도 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이번 2절 같은 경우 이제 게이가 어떻게 네니오로 여혐종제 한남충인지 여혐종제 한남충이 네니오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3절 같은 경우는 이제 메갈이 개독 호모포비아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여기에도 똑같이 이제 좀 뭐랄까 다양한 다각도로 이걸 좀 얘기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다시 읽어보자면 그렇다면 메갈리안의 똥꼬충이나 에이즈충 같은 발언은 개독 혐오 세력의 호모포비아와 다름이 없는가? 메갈은 예수 뽕 쳐맞은 개독충인가? 역시 네니오다. 우선 메갈 편에서 실드를 치자면 메갈은 게이 커뮤니티 내의 여성 혐오 발언에 대한 말대꾸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동성애 혐오 발언을 차용하여 일부 게이 여성 혐오의 발언에 대항하고 경고하는 차원에서 이 말을 썼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유부남 게이를 아우팅하자라는 선동이나 똥꼬충, 에이즈충 같은 호모포비아 개독충 짓이라고 같은 말은 호모포비아 개독충 짓이라고 할 수 있다. 클로짓 게이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이며 남성 동성애자의 학문 선교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말은 기존 호모포비아와 마찬가지로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비하를 재생산한다. 메갈의 미러링이 여성 혐오에 대한 말대꾸의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메갈의 일부 행태는 동성애 혐오를 공모한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다. 라고 하시면서 역시 네니오, 개독 호모포비아인가 하면 네니오라는 두 가지 측면 제고를 해주셨는데요. 예,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좀 그 메갈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이정성님께서 입장은요. 왜냐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는 그 게이 커뮤니티에서 그런 용어들을 여성이 비하적인 용어들을 쓴다는 게 이제 메갈 쪽에 알려지고 나서 이제 그 등장했던 용어들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그 말대꾸 지점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어떤 기존의 어떤 동성혐오랑은 조금 다르게 여성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있지 않나. 이제 뭐 물론 미러링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맥락에서 등장한 거라면 조금 더 이제 용인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여기 글에서 나왔지만 이제 기존의 어떤 혐오 발언 똑같이 이제 그 동성애자들의 혹은 에이즈 감염인들에게 상처를 줬던 이 혐오 발언을 똑같이 이제 쓰는 거는 그냥 이건 좀 재생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좀 더 강해져서 이제 조금 이제 워마드 같은 경우에 아예 이제 그냥 혐오 세력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거의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지점이 좀 있어서 지금은 좀 더 자신이 없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좀 뭔가 이렇게 그런 자정의 약간 움직임도 있었고 이제 그러다 말겠지 약간 이런 좀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약간 긍정적으로 좀 봤던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 게이 커뮤니티에 대한 여성 혐오 지적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정당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거를 소수자성 공격해서 하는 거는 저는 이 마스터의 기준이 똑같이 이 게이 커뮤니티든 그 워마드 메갈 쪽이든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당성이 있는 어떤 이 말대꾸의 지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서로 다른 약자들끼리 이제 그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이제 소수자성을 활용해서 이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기준 똑같이 그 워마드 비판 쪽에도 이제 그 적용이 돼야 되고 또 뭐 게이 커뮤니티 내에서의 어떤 여성 혐오도 똑같이 이제 적용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랄까 그게
그걸 지적하는 효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성 동성애자들 내부의 어떤 여성혐오적인 발언을 그것을 드러내는 효과로서 네네네. 어떤 똥구충이나 X충 같은 말들이 유효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네. 그게 네. 되게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좀 알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좀 약간 저도 반신반의하는 약간 그런 실드는 치지 않지만 어쨌든 뭐 그런 맥락은 좀 있기 때문에 그쵸. 네. 단순히 여성혐오 발언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렇게 어떤 그 기독교 보수 기독교 혐오 세력들과의 어떤 그런 그 동성애 혐오랑은 조금 다른 지점이 있지 않나 이제 등장하게 된 맥락이나 이런 거는 조금 다른 지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 당시만 해도 어떤 말대꾸 지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말대꾸라기보다는 그냥 혐오 발언에 그냥 의도적으로 그걸 생산하는 쪽에 좀 그 워마드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서 네. 뒤쪽에 보면 이 글 뒤쪽에 이 절 뒤쪽에서 보스라치나 김치년 소리를 그 영미러링으로 들어도 싸다 이런 말을 하는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 말이 언피시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무슨 공격이나 될까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보스라치나 김치년 소리가 지금 워마드 계열이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공격이나 되나? 그렇죠. 멘탈이 강하신 분들이라서. 네, 멘탈도 그런데 이게 그분들한테는 현실이잖아요. 현실인 그러니까 여성은 보스라치고 김치년 소리를 듣는 게 당연한 그분들한테 그게 이미 본질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영미러링이 될 수가 있을까? 이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능할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이게 역지사지, 사실 미러링이 어떤 원래 목적은 역지사지로 한번 들어봐라라는 것이었는데, 근데 실제로 또 게이들도 이제 그 이런 어떤 그 워마드의 그 폐악질 같은 게 알려지고 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플에 잠입을 해서 아우팅을 한다던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그냥 저도 전에 들은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뭐 게이들 아우팅 시키자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고 글 같은 건 저도 본 적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이제 맥락에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그 유부남 게이들이 이제 그 성적 지향을 숨기고 결혼해서 이제 이렇게 여성들을 이용한다 자기 어떤 그 위장 그 클로제팅 패싱의 위장 그 이용을 한다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게 이제 알려지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 유부남 게이들을 아우팅 시켜야 되겠다 여성 피해를 당하니까 이제 결혼한 이제 그 여성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제 뭐 게이 어플 같은데 이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게이 커뮤니티도 이제 워마드 하면 이제 좀 되게 싫어하고 이제 학을 띄고 이제 자기들을 굉장히 그런 식으로 공격해대고 거의 뭐 보수 기독교 이상으로 이제 거의 이제 자기한테 위협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뭐 우리도 그럼 반대로 뭐 보스라치 김치녀 이런 막 이렇게 욕을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냥 혐오 대 혐오 약간 이런 지금 그냥 혐오의 어떤 시너지 이런 것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시 봐도 너무 저도 굉장히 신중하지 못하게 좀 글을 썼던 지점도 있구나. 그래서 뭐 그런 자꾸 너무 같고 옛날 거라도 이렇게 변론하는 거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었고 근데 그거는 좀 그러니까 정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혐오를 당했다고 너도 똑같이 이제 그 소수자성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거는 좀 저도 분명히 잘못된 것 같고 좀 그게 쉽지 않은 문제. 저도 그러게. 저도 스카팸인데 생각이 나네요. 그 유부게이 관련해서 트위터 쪽에서도 한창 떠들썩했던 때가 있었고 워마드 쪽에서 특히 굉장히 공격적인 말들을 많이 했던 것이 꽤 최근의 일인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몇 개월 전이니까요. 네, 저도 그분들한테는 스카인데 모르겠네요. 스카가 무슨 말인지 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스카 뭐 어떤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그 용어를 만들어내는데 발명한 데서 굉장히 참신하지 않나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놀라워요. 뭐 운동권들을 뭐 건충이라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쪽은 재능이 굉장히 있는 것 같은.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절에서는 눈 가리고 게이득 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렇게 한남충 게이라고 이제 명명이 또 되고 또 그리고 한쪽에서는 보수 기독교 세력이나 다름없는 호모포비아인 메갈리안 이렇게 규정이 되고 하고 어떤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서 과연 눈 가리고 게이득 보는 자가 누구인가 유정민 사람의 생각에는 있다는 거죠.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사례를 이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이제 보여주시게 되는 게 이 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자면 그러나 메갈이나 게이 커뮤니티의 잘잘못에만 매달릴 일은 아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이 와중에 옳다쿠나 하면서 게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한남충은 메갈과 게이의 싸움에서 이때다 싶어 쥐새끼처럼 메갈에 숨어들어서 줄타기를 하며 이제2의 어부지리 전략을 구사했다. 게다가 평소에 메갈이라면 눈의 가시로 여겨 국가화하던 여혐종자들은 소수자 혐오 집단 메갈 빽이라며 분탕질을 한 것이다. 게이와 메갈의 싸움을 강 건너 불구경으로 수수방관하면서 팝콘 뜯는 걸 넘어 아예 적극적으로 싸움을 붙인 세력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네, 이 글에 쓰여진 표현대로라면 여성과 동성애자 간의 갈등에서 나름대로 꿀 빠는 집단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시고 이제 이 사람들은 오로지 계급에 대한 억압만을 강조하고 여성 억압 혹은 성소수자 억압이라는 다른 어떤 권력 벡터가 있음을 은폐하려 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제시된 사례들이 첫 번째는 소란의 운영진, 그리고 두 번째는 트위터의 헤테로 프라이드 계정의 게시물들, 세 번째는 강남역 살인사건 계기로 나왔던 노동자연대 성명서,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 사례들이 정말 재밌고 웃긴데 그 전에 일단 이 사례들을 모으게 된 기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아, 예. 저는 사실 지금 그 게이 커뮤니티와 이 메갈리아 혹은 워마드의 어떤 갈등을 이걸 어떻게 좀 이렇게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 킴벌리 윌리엄 크렌쇼라는 분의 네네네. 이제 그 논문 제목이 인정 혐오와 여성 혐오로 넘어서라는 제목이 그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이 메갈 커뮤니티와 이제 그 게이 커뮤니티의 어떤 갈등에 좀 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네네. 싶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보다가 좀 약간 좀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어가지고 이제 이런 사례들을 좀 이렇게 모으게 됐는데요. 아, 네. 예, 근데 이때만 해도 그 메갈이나 그 워마드가 주로 그 게이 커뮤니티를 공격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좀 너무 확장돼서 이제 뭐 성노동자 뭐 로리타 어떤 그 로리룩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나 뭐 비건 뭐 그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이런 뭐 온갖 그 다른 어떤 소수자들과 되게 갈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이때만 해도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게이 그 커뮤니티 대상으로 좀 글을 썼던 것 같고 거기 좀 국한시켜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그 크렌쇼는 이제 이 그 교차성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 교차성은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스카군요, 스카. 네, 아 맞아요. 그야말로 스카를 세 가지로 스카 하시는 분이군요. 네, 스카를 그야말로 이제 스카를 이제 다양한 소사성을 스카페미의 거의 원조 같은 분인데 이제 근데 그게 그분이 그 논문 쓰는 계기가 있는데 이제 이제 여기도 이제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 흑인 이제 갱스터 랩 음악 중에 이제 그 굉장히 좀 여성 혐오적인 랩이 지금 뭐 우리나라도 뭐 블랙넛이나 이런 애들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그 가사 그 흑인 음악 중에 이제 굉장히 여성 혐오적인 이걸 사례를 가지고 이제 이거 설명을 하시거든요. 자기는 이제 흑인 여성 이제 흑인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스카페미인데 이제 양쪽에서 굉장히 자기가 이제 분열된 느낌을 이제 받는다. 이제 흑인 커뮤니티랑 이제 여성 커뮤니티가 이제 이런 갈등과 충돌의 지점으로 이제 이렇게 이게 양상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제 약간 그런 느낌.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이제 그걸 어떤 흑인 커뮤니티랑 여성 커뮤니티의 갈등 통해서 또 이득을 보려는 어떤 백인 어떤 우월주의 백인 남성이나 이성애자 이런 집단도 있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이 상황에 좀 들어맞는 것 같아서 이제 이거를 좀 이야기를 하게 됐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취했던 게 이제 이 소란의 운영진이랑 이제 뭐 이 소란의 사이트가 그러니까 물론 어떤 그 다양한 섹슈얼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요. 네, 그 안에 근데 있을 수 있지만 근데 몰카나 이런 건 분명히 범죄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은 이제 리벤지 포르노나 이건 분명히 이제 굉장히 윤리적으로 문제인 건데 이제 이런 것들마저도 옹호하려고 뭔가 이렇게 그 어떤 그 섹슈얼티 다양성을 이제 그게 너네는 너무 보수적인 여성주의자 페미니스트들이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의 다양한 섹슈얼티를 인정하지 못하냐. 근데 거긴 사실 리벤지 포르노나 이제 몰카 같은 게 그거는 뭐 섹슈얼티가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옹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논리를 구사한다든지 내지는 이제 뭐 그 헤테로 프라이드 그 계정도 분명히 이건 동성애 혐오 계정인 것 같은 걸로 보이는데 일단 제목부터 헤테로 프라이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계속 이제 너네 게이가 돈 얼마나 많이 버는 줄 아냐. 이제 게이들이 이제 뭐 이렇게 게이들의 인권이 높아지게 되면은 레즈비언이나 혹은 이제 뭐 여성들 흑인이 밀려나게 된다. 이제 계급적으로 게이들이 강자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를 한다던가 뭐 노동자인데 성명서도 좀 비슷한 굉장하죠.
네. 지금도 사실 농도전쟁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때 1년 전 건데도 그때도 이제 이렇게 계속 그게 지속이 되네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좀 맞는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어떤 갈등을 좀 이용하고 활용하려는 사람들 이제 이런 게 좀 문제다. 약간 이런 그러게요. 저희가 단합 단결을 해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진짜. 이게 얼마나 그냥 되게 고소한가 봐요. 그런 어떤 소자 집단끼리의 갈등이 굉장히 좀 되게 고소하고 되게 꿀잼처럼 팝콘 각인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노동자연대 굉장히 빡치는 성명서인데요.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노동자연대라는 좌파단체가 성명을 냈다. 하고 이제 쭉 인용을 하셨는데 이걸 다 읽기는 제가 힘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읽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이 글 너무 고구마여서 그냥.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논리였죠. 그 성명서가 일베 같은 일부 우익적 개인들이 여성 혐오자일 수는 있어도 여성 혐오가 일반적인 사회적 현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대검찰청의 2015 범죄 분석을 보면 피해자 다수가 여성이라고 보고된 강력범죄 발생률은 66.5건이고 그중에서 살인은 2.7%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이는 10년 전에 견저 소폭 감소한 수치다. 강력범죄에서 성폭력의 비중이 높다 보니 피해자 다수가 여성이라고 보고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살인의 경우에는 남성 피해자가 여성 피해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뭐 어쩌라는 거야 진짜. 다른 뭐 이런 논리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의 팩폭인데요. 그러니까 보니까 별로 안 죽었는데 왜 이러느냐. 그쵸, 진짜. 뭐가 여성 혐오냐. 여성 혐오가 어딨어 이런 내용인데. 성폭력은 많이 당하는 것 같은데 죽진 않는데. 아니 그 말이잖아요 지금. 진짜 뭐야 이건 진짜. 성폭력 때문에 많이 죽는 것 같이 볼 수도 있지만 뭐 그건 사실이라고 쳐. 근데 남자가 더 많이 죽는다. 100명 이렇게. 딱 그거 맞아. 딱 그런데. 굉장히 그 글 자체가 그 노동자연대 성명 자체가 굉장히 10년도에 쓰여졌다고는 믿기지가 않는 논리죠, 이게, 사실.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이런 팩트 폭력을 하고 막. 그러니까요. 많이 안 죽는데? 막 이런. 아니, 보고서를 봐, 많이 안 죽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그쵸, 게.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처음 알았네요? 이렇게 할 줄 알아. 그렇군요. 여성은 없는 거네요. 과장됐네요. 이런 식으로. 거의 80년대 운동권 같은 진짜 느낌이 거의 들어서 진짜. 너무 놀라운 논리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걸 읽으면서 또 궁금했던 게 어떤 세력을 지금 예시로서 뭐 세 가지 뭐 소라넷이나 아니면 헤트로 프라이드나 아니면 뭐 이렇게 노동자연대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짜고 개이득 보려고 이랬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굳이 이제 뭐랄까 지금 뭔가 음모 세력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그냥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거에 지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근본적인 개이득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굳이 어떤 세력 개이득 본다기보다? 예, 되게 중요한 그 지점이신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내가 이득을 보려고 이렇게 소수자 운동끼리 갈등해서 내가 이득을 보려고 이런 그 하는 뭐 집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주로 이 교차성의 문제는 이런 갈등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득을 보게 되는 사람이 있게 된 지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소수자 운동끼리 이 갈등, 그 정치적 교차성이라고 하는 이런 갈등 때문에 이제 오히려 굉장히 반동적이고 보수적인 세력들이 이제 이득을 보는 지점이 있게 되는 약간 사후적으로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퀴어 축제를 되게 싫어하고 하는 이런 그 퀴어 혐오 세력들이 이제 이 퀴어 축제 내부에서 어떤 갈등을 굉장히 고소해하고 약간 그런 걸 되게 즐기는 거 보면은 약간 이 운동의 어떤 분열이나 어떤 갈등 같은 게 이제 이런 어떤 오히려 이제 이 반동적인 세력한테 힘을 실어주게 되는 지점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이 크렌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어떤 흑인 운동과 여성 운동의 갈등이 이제 이런 어떤 그 여성 혐오 세력이라든가 혹은 인종 혐오 세력들한테 오히려 이렇게 그 뭔가 먹이를 주게 되고 좀 뭔가 그게 이제 이득을 보게 좀 이렇게 되고 이제 이런 지점들을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랄까 되게 저희들 내부에서 저희라고 가정된 어떤 소수자 집단 내부에서 되게 개이득 보는 집단들은
이미 자동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쵸. 그런 지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 또 이 어떤 갈등을 또 봉합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긴 하고, 이제 분명히 갈등된 충돌된 지점이 있는데, 이제 이게 마치 뭐 그냥 연대 이름으로 이런 갈등들을 무화시키려고 하는 건 좀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또 같이 뭐 함께할 수 없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계급 운동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고 함께 가야 되는 거 맞지만, 이런 어떤 노동자 연대처럼 이제 굉장히 이렇게 분열을 획책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배타적으로 나온 집단까지 같이 뭐 굳이 연대 이름으로 가야 되는 거냐 이것도 좀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워마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게요. 그 지점도 되게 좀 많이 고민이 되는 지점이기도 하고.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개이득을 보는 것,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개이득을 보는 자라고 뭔가 특정이 되는 것이 되게 간단하게 문제 해결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만 말하면 되게 단순해지잖아요, 문제가. 개이득 보는 자들을 인격화하고 그 사람들을 싫어하면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도 사실 교차성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것도 그쵸. 그 사람들 스카여가지고. 그쵸.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 스카인데. 그거는 저도 좀 되게 고민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 남성 일반화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고, 뭐 한남도 다 왜 이래? 이제 이런 지점이 분명히 있지만, 사실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사실 남성도 굉장히 분열되어 있고, 그렇죠. 계급, 뭐 학벌, 뭐 이렇게 패권적인 남성성인 사람들도 있지만 또 굉장히 주변부적인 남성성인 사람도 있고 이제 그게 또 다르게 접근해야 되고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그렇죠. 그게 그냥 이렇게 일반화를 하게 된 또 그 의미가 있는 지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근데 그것도 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이제 뭐 대부분 스카긴 한데 근데 어떤 식으로 이걸 어부지리로 활용을 하려는 집단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 국민일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동성애 혐오적인 기사, 그러니까 퀴어 혐오적인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 단체인데 어떤 퀴어 집단 개미 커뮤니티 내에서 여성 혐오 같은 걸 굉장히 부각시키거나 이런 식의 기사를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별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데 뭔가 이 동성애를 퀴어 문제를 공격하기 위해서 여성의 문제를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뭐 이 최근에 탁현민 같은 문제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탁현민의 여성 혐오적인 저서나 이런 건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이제 이걸 정치 공세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탁현민을 끌어들인 건 사실 되게 솔직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적에 적은 나이 편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거의 EJ 같은 그런 거여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좀 뭐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좀 있지 않나. 근데 그게 뭐 특정한 어떤 집단을 일반화하긴 좀 말씀하신 대로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내가 공격하는 게 누구한테 도움이 될 것이고 이게 과연 어떤 운동 차원에서 뭐 도움이 될 만한 일인가 이제 이런 건 정도는 고민하는 게 그리고 워마드도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러니까 자살골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우리는 여성만 챙긴다라고 하지만 그게 여성만 챙기기 힘든 구조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여성들이 다 대부분 스카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자기 모순이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좀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쓰신 글에 보면은 그 부분 지적하시는 게 있어요. 게이의 언어 사용 방식을 뭉뚱그려 기존 여혐 종자 한남충과 다를 바 없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어찌 보면 팀킬이나 마찬가지이며 메가리 개독충 혐오 세력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해주신 부분이 아마 그런 식의 일반화해서 뭉뚱그려서 다 비판해버리는 거에 대한 어떤 그 팀킬적 부분을 지적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 도움이 되는 게 없다. 자살골이다라고 하신 거. 이게 그냥 어떤 시해남들을 상대로 미러링 하는 거는 좀 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어쨌든 약자가 강자한테 하는 대항발의 측면이 있으니까 근데 이 게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하는 거는 같은 소수자 집단끼리 하는 거라서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근데 저도 근데 되게 스카라서 양쪽을 다 비판적으로 보면서도 다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여성 혐오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퀴어 혐오도 당연히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양쪽에서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스카 둘까요? 그러고 싶은데. 아니, 저는 진짜 약간. 제 친구가 자기 스카팸이라서 밥도 맨날 다 스카 먹는다고 이렇게 비빔밥으로 스카 먹고. 그분이면 비빔밥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그 친구도 맞아요. 되게 공감이 됐던 게 그 친구도 저랑 똑같은 이제 페미니스트 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여성 혐오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상종하기 싫고 그래서 이제 그 게이 커뮤니티에서도 여성 혐오 하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연애하기도 힘든데 또 그렇다고 워마드도 싫고 하니까 자기는 거의 진짜 아예 사람 자체가 만나기 싫어진다고 요즘에는 네. 그렇게 한타하는 걸 보고 굉장히 되게, 그 심정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네. 그렇죠. 괜히 이제 어떤 사람 만날 때 이미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이라는 걸 맞아요. 생각하고 만나게 되니까 사적인 만남이라는 게 되게 좀 맞아요. 이 사람 쓸까? 이 사람 소위 말하는 레디컬 페미니스트. 맞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인 이게 5번 절 마지막 절에서는 메갈과 퀴어 두 다리로 걷기라는 제목으로 어떤 이때만 해도 희망이 있으셨다라고 하신 긍정적인 어떤 연대를 촉구하는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면요. 따라서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다. 여성 혐오와 동성애 혐오는 독자적이면서도 중첩되는 축을 따라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남충들은 대체로 여혐과 동성애 혐오를 세트로 해야 되지 여혐만 하거나 동성애 혐만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여혐과 동성애 혐은 한남 종특의 콜라보레이션인 것이다. 예를 들어 한남충은 여성들에게 이성애자가 되거나 무성애자가 되기를 강요한다. 이때 동성애 혐은 한남충의 남성성에서 기반 조건을 이룬다. 여혐과 동성애 혐은 보로메오의 매듭과 같기에 여혐 종자와 동성애 혐 종자는 어느 하나만 패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혁명적 과정은 두 다리로 걷는 것과 비슷하다.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한쪽 다리가 다시 움직일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전에 다른 쪽 다리가 발걸음 내딛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하나의 다리만으로는 몇 걸음 깡충거리며 갈 수야 있겠지만 분명히 곧 넘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또 내글이를 인용해 주셨고요. 내가 봤을 때는 노동자연대의 여혐 실드 치는 희대의 뻘소리라든지 소란의 운영진의 개소리에 함께 싸워준 메갈이나 퀴어들의 존재가 이러한 여혐과 동성애 혐의 동시성과 더불어 여성 혐오와 동성애 혐오를 교차 비판, 트랜스크리틱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생각한다. 그들도 이미 알게 된 것이다. 두 발을 동시에 내딛어야 이 지겹고 질긴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걸 말이다. 라고 끝맺어 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플레이 게이라는 그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 동성 혐오에 대해서 이제 그 거기서 미러링 같은 방식으로 막 이성의 진실 해가지고 이제 뭐 그 카드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이성애가 얼마나 뭐 공포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그래서 막 굉장히 그 마치 동성애 예, 맞아. 미러링처럼 동성애 혐오 집단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동성애가 에이즈와 연결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성애가 뭐 자궁경부암이나 이런 매독 같은데 얼마나 영향을 많이 주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뭐 이렇게 이성애 진실, 뭐 이성애도 고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전환 치료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이성애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뭐 혹은 또 뭐 그 퀴어 문화 축제 보고 굉장히 문란한 축제라고 할 때 이제 이성애 자들의 어떤 머드 축제 같은 거 얼마나 음란한지 막 이렇게 뭐 성기 같은 거 얼마나 이렇게 막 해놓고 얼마나 이제 이렇게 막장으로 노는지 이제 이런 거, 이제 그런 것도 미러링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가지고 또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이 미러링의 방식이 물론 여성운동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게 어떤 거의 국한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그런 어떤 사이트에서 또 이제 뭐 주변에 제가 너무 이제 뭐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 같은 데서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디요? 온실 속의 그러니까 왜냐면 아니 어디가 온실이야? 제 말은 왜냐면 제 주변에는 다 이제 좀 이렇게 습가들만 있고 뭔가 이게 동성애모 여성애모 다 둘 다 문제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같이 싸워주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생각 같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뭐 여자만 챙겨야 되겠다는 워마드 같은 쪽도 있고 이제 도저히 같이 못 가겠다 이제 이런 쪽도 있고 혹은 또 이제 여혐 게이들 보면은 뭐 여성주의 이런 데 거의 관심이 없고 이제 이런 시스 여성 그 혐오 게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좀 그런 것도 보면 되게 현타가 좀 오고 그런 거 좀 경험하다 보면서 이때만 해도 좀 그런 걸 되게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좀 이런 어떤 운동,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정체성 인정 투쟁을 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다른 운동을 억압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게 같이 비례적인 관계가 아니라 반비례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좀 저도 좀 되게 갑갑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걸 좀 고민할 수가 있을까 좀 하도인 것 같아요. 이제 자기의 어떤 권리나 인정 투쟁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다른 집단을 억압하거나 억누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 또 이제 그런 것도 누가 악용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막 메커니즘들 이런 게 좀 되게 가깝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메갈 쪽은 제가 사실 그 당시 활동 안 해서 모르겠지만 워마드 지금 희망을 잃었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상종되는 집단 이 뭐랄까 워마드 때
게이 이런 구도가 계속해서 개선이라기보다 그냥 유지가 되는 강화되고 유지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저는 한편으로는 워마드 계정들을 보면서 계정이나 워마드 사이트를 보면서 그들이 이제 쓱가들을 비판할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젠더 8분법? 최근에 본 글 중에 되게 웃긴 게 쓱가들은 아니 성차가 뚜렷이 존재하고 그것은 바뀌지 않는 사실로서 여성들은 차별받고 있는데 왜 쓱가들은 거기서 젠더 8분법, 젠더 276분법을 해서 마치 여성이라는 젠더, 성차가 없는 것처럼 만드느냐 라고 하는 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비꼬는 글이었는데 제가 느끼기에 아마 그들이 하는 주장은 그건 것 같아요. 성차를 왜 없는 것으로 만들지? 나는 여성으로서 차별당하고 있는데 쓱가들이 게이 얘기하거나 레즈비언 얘기하거나 다른 소수자들 얘기를 함으로써 이 사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데 저는 그것이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우리의 어떤 주제가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워마드라는 곳에서 성차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네요. 진짜 그런 지점이 있는. 그게 그쪽은 아예 젠더라는 걸 자체를 철폐하고 싶어 할 것 같고 그거 젠더를 규범적인 거로만 생각을 할 텐데 이제 뭐 그 퀴어 운동 같은 경우는 젠더 다양성 이제 이런 걸 젠더 정체성 이제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주장하고 하니까 이제 자꾸 쪼개고 막 여러 개 만들고 싫은가 보네. 되게 그러게. 네, 그렇죠.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겠죠. 예를 들면 뭐 이번에 퀴어 문화 축제 같은 경우에도 뭐 아니 여자한테 돈을 더 받은 거라니까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는 왜 그러니까 성소유자 문제로 끌고 가냐 이거예요. 여자라서 돈을 더 받은 건데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그렇게 말할수록 문제가 더 모호해진다.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더 이분법이 강화될 것 같은데 뭔가 맞아요. 이분법 오히려 다양하게 해체시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게 좀 그러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게죠. 진짜 그러게예요. 이 문제는 현타가 참 이게 되게 연대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고 어쩌면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해결이 안 될 아예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도 그런 것 같아요. 좀 약간 힘이 빠졌어. 그러게. 그건 정말 정말 이런 걸 좀 이렇게 고민하는 습가들 아닌 경우에는 정말 각자의 어떤 인정 투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각자 정말 이제 그런 식으로. 영화들도 그렇지만 게이 커뮤니티에도 마찬가지로 희망이 좀 없는 것 같고 약간 그 여성 혐오 정서가 너무 좀 팽배해서 그래서 좀 고민되는 것 같은데 그게 그러게 같이 가야지 이게 좀 해결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뭐 억압이 하나축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이 스카드의 뭐 하나가 없어진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이게 같이 해결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데 그래서 뭐 여기서 네그리가 약간 빠운 비유긴 하지만 이제 뭐 두 다리가 하나만 가지고 움직일 수 없고 이거 약간 비유긴 하겠지만 약간 이거 되게 비장의 중심주의인 것 같아서 뭐 나중에 그래서 뭐 두 다리뿐만 아니라 억압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진해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던데 그것도 무슨 소리인지 어쨌든 뭐 그 주장은 하나만 운동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이제 억압을 아예 없애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같이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는 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 교차성 이론을 뭐 이 스피노자 뭐 심신이 평행론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왜냐면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게 되고 마음이 좀 아프면 몸도 이제 안 좋아지는 것처럼 제가 병원 거봤을 때 이제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게 상호작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걸 이렇게 교차성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성 혐오가 문제가 되면 당연히 그 퀴어 혐오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퀴어 혐오가 있게 되면 당연히 여성의 인권도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같이 가는 계급도 마찬가지고 여성 인권이 낮으면 이제 뭐 프레이저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이제 재분배에도 같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왜 이제 좀 모르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걸 좀 인식을 하면 좋을 텐데 이제 같이 이게 결부가 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만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어떤 자기가 가장 느끼기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거 가지고만 이제 인정투쟁을 하려고 하는 게 좀 저는 되게 좀 무치인 것 같고 예, 사실 그 스카가 아닌 사람이 거의 없을 텐데 네, 예, 저도 예. 네, 그렇죠. 예, 저도 뭐 그렇게 당장 물론 뭐 개인거나 이런 것도 약자긴 하지만 뭐 이렇게 여성들 예, 안에서도 그쵸, 예, 다양한 그 스카인 지점들이 예, 또 비건이라서 아마 이미 또 스카인 것도 있고 이미 예. 다들 이미 스카일 텐데. 그렇죠. 오로지 여성으로만 가지고 차별당하는 사람 거의 없을 텐데. 네. 다른 사실 질문들이 더 깊숙하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많은데 시간이 진짜 없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근데 요즘은 또 어떤 활동들 하시는지 또 궁금하고 예, 책 나온 지 또 1년 이게 삐라도 그렇지만 그 여성을 번역하신 것도 1년이 전이고 또 요즘 뭐 하시나 앞으로 뭐 할 계획이신가 막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최근에는 지금은 그 캐서린 갤버라는 사람의 그 말대꾸라는 책을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이 말대꾸라는 게 어쨌든 이 혐오 발언에 뭐 이렇게 대바치거나 이런 걸 이제 그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말대꾸가 유용하다라는 지점으로. 근데 그래서 저는 뭐 말대꾸가 뭐 어떻게 작동하고 말대꾸라는 게 무엇이고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이런 것도 좀 그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근데 뭐 말대꾸라는 게 저는 뭐 메갈리아의 미러링에만 국한된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다양한 소수자들이 이제 어떻게 자기 역량을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말대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좀 책인 것 같아서 중요한 책인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지금 번역 중에 있어가지고 뭐 빠르면은 그렇게 올해 안에 나오면 좋을 텐데 그럴진 잘 모르겠고요. 그런 주로 이제 혐오 발언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들의 어떤 말대꾸 자체가 좀 피해자들의 어떤 역량을 굉장히 강화시킨다는 주장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이제 그 실제로 뭐 말대꾸 사례 같은 것도 좀 제시를 해주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것도 좀 관심이 있고 그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고 지금 관심사는 좀 뭐 인정 이런 것도 좀 관심이 생겼고 약간 지금 어떤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어떻게 인정투쟁이 이제 어떻게 이제 반동적인 결과로 귀결되거나 혹은 또 뭐 어떤 인정투쟁이 또 의의도 있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이 있고 또 뭐 표현의 자유 이런 것도 계속 관심이 있고 뭐 혐오 이런 게 계속 관심이 있는 쪽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진짜로 시간이 다 돼서 시간은 다 습관먹어가지고 오늘 녹음 어떠셨어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재밌었고 저도 이 주제가 사실 되게 핫하기도 하면서 되게 논란이 되는 주제이고 되게 갈등도 심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도 그 양쪽으로 또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주제여가지고 근데 그렇게 저도 좀 더 이런 고민 좀 확장시켜서 좀 얘기해볼 수 있는 자리가 돼서도 저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오늘 불러주셔서 저도 되게 감사했습니다. 좀 정리하는 시간이 좀 됐던 것 같아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유정민 선생님 오늘 초대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나올 번역서 올해 나올 수도 있는 그 번역서 기대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